1973년 여름, 내가 사는 곳에 매우 흥미로운 변화들이 들이닥쳤다. 내가 무슨 수를 쓴 것도 아닌데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내 부지 주변에 6,000평 정도 되는 땅을 거의 다 사들인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그중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명상과 요가에 빠져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운둔 수행자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이웃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후다닥 지어진 오두막들이 주변의 숲속에 여러 채 들어서면서 내 오후의 산책 역시 훨씬 흥미로워졌다는 점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 집 바로 뒤에 있는 땅을 산 사람은 밥 털친이라는 남자였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요가와 수피심에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 매우 다정다감했다. 그가 내 친구인 밥꿀들을 고용해서 함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가 거의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루는 그가 내게 부탁을 하나 해왔다. 그는 개인 집일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유니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제리라는 수감자와 펜팔을 하고 있었다. 펜팔 외에도 가끔은 이 수감자를 면회하러 갔던 모양인데 그가 잠시 다른 지방에 가봐야 할 사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없는 동안 제리를 만나러 가줄 수 있겠냐는 것이 그의 부탁이었다. 나로서는 참으로 괴이한 부탁이었다. 그쪽 일에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저 혼자만의 삶을 잘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뿐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릿속의 생각이 안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입술은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경비도 삼엄한 교도소에 직접 가서 생판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느낌일지는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직접 가서 느껴보기로 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교도소로 가서 지정 면회실에서 젊은 흑인 남성인 제리를 만났다. 내가 수업에서 가르치던 것과 비슷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몇 시간을 함께 보냈다. 아주 지적인 사내였던 그는 내 얘기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얼마 전부터 명상을 시작했다고 하기에 함께 명상도 했다. 그는 나의 방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하며 다시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들어올 때 언뜻 보기로 제리의 방문객 목록에는 밥 털친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둘이 함께한 명상은 놀라울 정도로 깊이가 깊었고 나는 거대한 평화에 압도된 채로 교도소를 떠나왔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도소라는 환경에서의 경험이 내 안에 아주 깊은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다. 교도소 문을 채 나오기도 전에 나는 다음번 방문을 고대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제리를 만나러 갔을 때는 놀라운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의 만남과 명상이 너무도 즐거웠던 그가 그룹 명상에 관심이 있는 재소자 5~6명을 모은 것이다. 나는 당국에 연락했고 그런 그룹 모임은 종교 모임으로만 등록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리는 자신을 불자라고 생각했고 나 역시 선불교 명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북플로리다 교도소 역사상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되는 불교 모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격주 토요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만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광경이 초현실적이었다. 교도소에 도착하면 칼날이 뾰족뾰족 박혀있는 철조망이 이중으로 빼곡이 잠겨있는 정문을 통과한다. 2개의 문을 더 통과하여 몸 수색을 받고 나면 잠시 후 불교 신자들을 호출하는 방송이 대형 확성기를 통해 교도소 내 여러 블록으로 울려 퍼진다. 내면의 아주 고요한 자리에서 나는 머릿속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그룹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졌고 제리가 플로리다 주립교도소로 이감되고 나서는 그곳에서도 그룹을 운영했다.
맨 처음에 교도소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내 맡김의 결과였는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 나는 그들과의 만남에 내 가슴과 영혼을 모두 바쳤다. 교도소에 갈 때마다 내 안의 영적 에너지 흐름은 한층 더 강렬해지곤 했다. 또한 집에서 혼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보다 재소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명상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영적 상승을 느낄 수 있는 그들과의 만남을 매번 고대하고 있었다. 교도소 그룹 역시 산테파의 대학에서 하는 수업과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 그저 에너지가 말을 하게 했다. 재소자들은 머릿속 목소리의 짓거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곧바로 이해했다. 그들은 매우 열린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조용해지게 만들 수 있는지, 분노와 두려움, 강한 충동 같은 내면의 패턴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지를 배워나갔다. 영적인 성장을 향한 그들의 뿌리 깊은 성실성 덕분에 교도소 수감자들과의 작업은 내 평생 가장 보람찬 경험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웃인 밥틸친이 요청한 단 한 번의 부탁. 게다가 맨 처음에는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그 부탁은 재소자들과의 30년을 넘기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그 그룹 사람들은 내 가족이 되었고 그들은 지금도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 그것은 1973년의 여름이었다. 그리고 내 가슴은 가장 뜻밖의 엉뚱한 곳에서 자신을 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나는 봉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나 혼자서는 결코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자아 실현을 향한 나의 길은 명상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삶이 날 인도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내가 스스로에게서 벗어나게끔 이끌어주기 시작한 것이다.